안녕하세요. 이재숙입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원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합리화, 자기 합리화입니다. 내가 화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화나는 건 당연해. 네가 나를 화나게 했어.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거야.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죠. 예, 과연 이것이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너 때문인지 아니면 나 때문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탁발을 하러 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어느 이제 부잣집 앞에서 이렇게 탁발을 하려고 이렇게 서 계신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나와서 야단을 하는 거예요.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왜 빌어먹고 사느냐? 왜 아침부터 와서 시끄럽게 하느냐? 그래서 온갖 말로 이제 비난과 욕설을 막 퍼부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빙그레 웃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빙그레 웃으시고는 그냥 자기 갈 길을 또 옆집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정도가 되면 다른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언쟁이 있을 만한데 저 사람은 그냥 웃으면서 씩 가니까 이 주인이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간 거죠. 쫓아가서 이보시오 하고 부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나쁜 감정을 쏟아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빙그레 웃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누군가가 선물을 들고 주인장한테 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선물을 주인장한테 줬는데 주인장이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선물은 누구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듣고 그야 그 선물은 내게 아니고 가져온 사람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도 이제 웃으시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욕을 주셨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때요? 네, 쟤 때문에 화가 나고 너 때문에 화가 나고 네가 나를 화나게 했잖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과 이런 화는 어떤 거예요?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다. 내가 선택했다는 거를 확신을 하면 내가 선택했구나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책임을 져요. 내가 그랬구나 라고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어진 거고 너 때문이고 이렇다면 어때요? 내가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화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하셔야겠습니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야. 근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내가 화가 안 날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아는 언니 이야기예요. 언니가 이제 부산에 원동아 씨라고 있어요. 고속도로하고 이렇게 이제 일반 도로하고 이렇게 좀 갈림길이 나오는 도로인데 거기서 이렇게 들어오다가 좌회전을 하려고 그 차선을 타는데 어떤 차가 급하게 와가지고 앞에 와서 부딪혔다는 거예요. 이 언니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저 미쳤나? 제정신이가 왜 차를 끼어들고 날리고 어떤 놈이야? 이러면서 이제 문을 탁 열고 내린 거죠. 근데 앞에서도 이제 어떤 운전자가 있었겠죠. 그래서 운전자가 탁 내렸는데 언니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인 거예요. 그 순간에 언니가 대뜸 목사님 괜찮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알면 어때요? 그것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랬어 라고 막 화를 내다가도 어때요? 상황이 다르되면 내가 화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즉 화나는 것은 항상 화를 낼 수 있다는 당위성이 없다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화는 내가 선택한 거다. 내가 선택한 거다에 대해서 한번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이제 강의를 들어갔어요. 강의를 들어가니까 이제 강사가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더래요. 농담을 하나 했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퀴즈를 낸 거예요. 강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갸우뚱 뭐 북해예요, 남극해요 막 얘기를 하니까 썰렁입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깔깔깔깔 웃구나 이제 넘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지중해다 뭐다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랑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분이 얘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가지고 집에 온 거죠. 집에 와서 우리 남편에게도 얘기를 해줘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남편한테 가서 얘기한 거죠. 여보 오늘 내가 강의를 들었는데 퀴즈가 하나 있었어. 들어볼래? 알아맞혀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가 뭔지 알아? 그러니까 남편이 꿈벅꿈벅 하면서
북극해? 뭐 남극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박수, 그럴 줄 알았지. 아니 썰렁해래, 썰렁해. 재밌지, 재밌지. 그러면 가장 따뜻한 바다가 뭔지 알아?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또 이렇게 쳐다보더니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 답답한 거예요. 아 자기야, 그거 말고 약간 썰렁해라고 그랬잖아. 이번엔 뭐겠어? 그러니까 남자가 꿈뻑꿈뻑해요. 아 나를 보면 생각 안 나? 날 봐봐, 날 봐봐, 날 봐봐. 날 보니까 생각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래요? 열받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어때요? 이걸 가지고 이제 두 가지 이제 갈림길을 쓴 거죠. 내가 화를 낸 것이야. 도대체 당신은 나를 뭘로 보고 열받아를 떠올릴 수가 있어? 사랑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나 아니면 와 정말 재밌다 자기야. 그런 대답도 나올 수 있구나. 선택인 거죠. 예, 여러분은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이제 이쪽을 선택할 확률이 높지요. 네. 그래서 결국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화, 이거는 나의 선택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선택했다는 거에 대해서 명심하고 이거를 내가 책임을 지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정적인 감정, 자기 합리화, 너 때문에 그랬어.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내가 어떻게 화가 안 날 수가 있었어? 당연히 화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 보통 우리가 이제 재밌는 말로 오해를 많이 해서 화가 난다. 오해를 잘 하면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너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넘어서 헤아리거나 그거를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 이 얘기가 적절한지 모르는데 제 아는 동생이 있어요. 아는 동생이 이제 가게를 남편이랑 하는데 시동생이 있대요. 시동생이 그 인류대학을 나온 거예요. 서울에 인류대학을 나와서 이 집안에 이제 어떤 이렇게 기대를 이렇게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거죠.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형이 동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학업을 포기를 하고 산업 전선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동생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취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골방에 갇혀서 맨날 사서상경 읽고 성경, 뭐 불경 이런 거나 읽으면서 무의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다가 집안에 갇혀서 밥도 가족들과 안 먹고 차려다 주면 밥상을 문 앞에 갖다 주면 그때서야 밥을 받아 먹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세월이 오래 가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엄마가 그럼 우리 한번 어디 가서 물어보자.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자. 그래서 어디 이제 물어보는데 간 거예요. 가서 이렇게 이제 앉아 있으니까 그분이 대뜸 그러더래요. 둘째 아들 때문에 왔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둘째 아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그거는 엄마와 이 큰아들이 업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큰아들과 업이 너무너무 세서 이 세상에 와서는 살면은 몽땅 망하고 대충 그냥 도대체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동생이 그 업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엄마와 큰형의 그 나쁜 운, 그 업을 다 받아서 그거를 버텨내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서 헛것도 볼 수 있고 귀신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동생이 다행히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업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멀지 않았다고. 한 2, 3년 뒤면 동생의 그 힘든 고군분투하는 생활도 끝이 날 거니까 좀 기다려라. 그리고 큰형 사주 이런 걸 보면 재물복이 하나도 없다. 근데 그나마 가게를 동생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형은 동생 이름으로 가게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봐라. 동생이 당신 둘 대신에 지금 힘든 삶의 운명에 그 짐을 지고 있고 조금 지나면 끝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두 분이 느낌이 어떻겠어요? 엄마와 형이. 갑자기 집에 오니까 동생이 달리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측은하고 또 한편으로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이분들이야 이제 그런 특별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보이는 건 너머까지 우리가 안다면 누구든지 무엇에 대해서든지 화를 낼 일이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내가 아는 것이 다다 라고 했던 그 기준에서 넘어서서 헤아리려고 노력을 한다면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이런 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누군가를 이해를 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용서를 하려고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가끔 이제 주기도문이나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읽다 보면 그 많은 말들 있잖아요. 사랑도 있고 평화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용서를 강조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정말 용서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과문 이런 게 없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할 때 그것이 나무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나의 화가 사라질 수 있다. 이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가 자기 이제 자취방에 놀러 온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카레를 맛있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카레를 해서 이제 친구가 왔길래 카레를 탁 내놓은 거예요. 야, 먹자, 이렇게. 근데 그 친구가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나는 카레 싫어하는 거 모르냐면서 어떻게 놀러 왔는데 이럴 수 있냐고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 더 화가 나죠. 자기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카레를 준비했는데 이 친구가 카레를 싫어한다느니 어떻게 자기한테 카레를 줄 수 있냐느니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둘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붙다가 무슨 생각이 퍼뜩 떠올렸냐면 이 친구가 놀러 온 친구가 옛날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집을 나갔는데 집을 나가기 전에 카레를 이렇게 애들 먹으라고 해놓고 아예 집을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영영 십몇 년이 지나도 엄마를 만날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카레만 보면 엄마 생각이 나고 화도 나고 슬프다는 거예요. 그 싸우는 중에 그 생각이 퍼뜩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사과를 했죠. 미안해. 내가 네가 해줬던 그 이야기를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해. 네가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나는 내 생각만 했어. 어때요? 우리는 화가 나는 게 뭐예요? 내 기준으로 해서 화가 나는 거죠. 나는 화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준비했는데 어떻게 넌 그럴 수가 있냐고. 이 친구는 내가 그렇게 이 카레를 싫어하는 줄 알면서 어떻게 넌 친구라는 게 이거를 해서 날 주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화낼 수밖에 없어. 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선택한 거고 오해한 거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아마 예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책임이다. 내 감정은 내가 선택한 거고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배려를 했더라면 나의 이런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화는 내가 내는 거니까. 부정적인 감정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나 스스로가 이거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는 길은 첫 번째, 책임을 져라. 이거는 내가 선택한 거다. 두 번째,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 또는 용서가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한번 잘 알아보자. 내가 아는 데까지는 알아보지만 어때요? 그 너머에 뭔가 있다는 것도 알면 좋죠. 그런데 그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하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자기 합리화. 내가 화났어. 이거 화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너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왜 나를 화나게 하니? 이것이 나의 선택이라는 거. 나는 책임을 지고 조금 더 잘 알아보고 더 깊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감정을 특정한 것이나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그를 적용한다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어떤 사람을 이해를 했다. 그러면 그 이해를 내 아이를 이해했다. 그럼 옆집 아이도 이해하고 저 아프리카 너머에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면 또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이 내 자식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옆집 아이도 뒷집 아이도 그다음 세상도 그다음에 그 너머까지도 이렇게 사랑한다면 그래서 내가 하는 사랑이든 그것이 용서든 그것이 배려이든 그것을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에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다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때요?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고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걸 특별히 내 아이나 내 친구나 내 부모가 아니라 모두에게 확산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해보시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